네, 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경계하고 면적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41페이지 펴세요. 41. 자, 경계하고 면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이제 지목 얘기를 28개를 했단 말이에요. 28개나 되고, 또 문제도 쭉 한번 갑자기 풀어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거 지목을 또 하고 계속해서 완전히 외울 때까지, 완전히 내 거로 될 때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해서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누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 지목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완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시험 직전이다라고 하면 몇 개 딱딱딱 집어드리고 요거 일단 외우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 그럴 단계 아니에요. 그렇게 집어드려도 지금 1년 동안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다 까먹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올해처럼 이제 지목 부분이 세부적으로 몇 개가 또 개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흐름을 봐가면서 이제 집어들고 다른 다른 종류의 시험에서도 관련 과목의 기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출된 흐름의 경향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찝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기대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정직하게 28개의 지목을 또박또박 꼼꼼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 기출 문제 다 풀어보고 준비를 하면 되게 여유 있게 이럴 때는 이런 원리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경계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잔소리가 많죠? 이러면 안 되는데 경계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자, 41페이지 경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직선이다, 직선. 경계는 곡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측량에서 면적 계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경계는 직선으로 그리도록 법에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계 직선주의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다. 경계 직선주의라는 원칙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장부에 등록한 선이 경계다. 이건 알아야 돼요. 선을 그려놨잖아요. 토지에. 그 선이 경계란 말이죠. 자, 지적 공부 중에서도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 공부 중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실제 지상에 담장이 있다. 또는 우리 구조물이 있다. 얘네들의 위치를 측량해서 도면에 갖다 그리는 겁니다. 자, 지표상에 자, 다시 지표상에 지표상 경계 또는 실제 경계가 있어요. 실제 경계 있으면 이걸 가져다가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지적도나 임야도, 도상의 경계가 있어요. 자, 지표상 실제 경계를 측량해서 도면에 그려 넣는 거예요. 됐죠? 도면 안에 예를 들어서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600번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 선 요걸 그려 넣는다고요. 그려 넣어요. 실제로 토지가 있을 거잖아요. 토지가 있어요. 이거를 측량해서 도면에 그려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실제로 토지가 있는데 가운데 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장. 그러면 담장이 높낮이 차이가 없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담장이 있었다. 높낮이 차이 없이 담장이 있다. 그러면 요 중앙이죠. 중앙. 요 중앙을 잡고 점을 잡아요. 이 점이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자, 지표상에 실제 경계점을 잡아요. 이 경계점 위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표지를 설치하겠죠. 이 경계점 표지. 이거를 가져다가 측량해서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요. 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다 선을 쭉 그어. 그러면 도면상 경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됐죠? 자, 실제 지표상의 경계를 측량에다가 도면에 그려둔다 이거지. 자, 그거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 도면에 그려진 이 경계선과 실제 땅바닥에 있는 경계선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만약에 이게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안 맞아. 안 맞는다는 말은 애초에 측량이 틀렸다.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 이럴 수가 있고요. 그런 사정이 없는 한은 자, 측량이 잘못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은 이쪽이 맞아.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린 게 돼요. 자, 나중에 시간이 오래오래 흐른 다음에요. 오래오래 흐른 다음에 도면에 그려진 선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표상의 담장이나 구조물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자, 실제 도면에 살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복원을 해봅니다. 자, 복원을 해서 이것도 측량이 필요하거든요. 복원 측량을 해서 땅바닥의 그 경계점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쪽도 측량, 이쪽도 측량이에요. 이쪽이 먼저요. 예, 먼저. 지표상 경계를 가져다가 측량해서 도면에 그려 넣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래 시간이 흘러서, 요거는 변형됐어요. 실제 지형 변화가 생기니까. 도면에 그려진 선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복원을 해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그냥 경계 그러면 도면상 경계, 등록한 선. 자, 이 실제 경계, 지표상 경계는 지표상 경계 또는 실제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지상 경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땅바닥에 있는 경계예요. 그럼 뭐부터 정하냐? 이거부터 정해서 측량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해서 측량해서 그립니다. 그럼 지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여기 보세요. 토지의 지상 경계. 됐어요?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또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땅바닥에다가 지상에다가 요런 데다가 경계점 표시로 요렇게 해가지고 경계점 표지라고 써 있는 이게 말뚝을 박는 경계점 표지 이런 걸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상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필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높낮이 차이가 없죠. 그러면 중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교재를 보면서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서 갈게요. 자, 지상의 경계를 정하는 거죠. 자,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으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런 걸 작성 관리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재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2페이지 보고 계세요. 42페이지. 조금 천천히 말해달라는 좀 부탁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 보시면서 좀 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졸면 안 돼요. 예, 말을 조금 천천히 느리게 할 거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교재 펴셨죠? 42페이지. 경계란 필지별로 한 필지 경계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 기억나시죠? 직선 연결해서 등록한 선을 얘기합니다. 등록한 선. 도면상 경계를 먼저 얘기해요. 그죠? 이 도면에 그리려면 실제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제 경계가 지상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상 경계, 지상에 땅바닥에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 얘네들을 가지고 지상 경계를 구분하는데 그런 걸 표지를 설치하고 나서 장부를 만드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땅바닥에다가. 그죠? 그럼 그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하냐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보세요. 높낮이 차이가 없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근데 높낮이 차이가 있는데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단부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암기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 절상.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상단부입니다. 절상. 요거 하나 외우면 끝나. 절토, 상단부, 절상. 그러면 그냥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겠지 뭐. 자, 절토가 나와야 상단부니까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예요. 높낮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중앙이지 뭐. 됐죠? 절상 하나 외우면 끝나.
자, 그냥 평평하면 가운데,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근데 절도 깎았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깎아낸 거예요. 깎아냈어.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상단부를 경계로 끊어요. 상단부.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다음 페이지 있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담장 등 구조물의 중앙.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여기서 절토된 경사면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상단부. 절상. 그죠? 그다음에 해면에 접했을 때, 해면에 접하면 바다가 차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상 잘 안 올라온다. 최대다. 최대 만조 위선을 경계로 잡는 겁니다. 해면에 접했을 때. 그렇죠? 자, 그다음 자, 여기서 매립, 제방으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제방이 나왔다 그러면, 자, 여기서 사람이 서 있는 거, 사람이 여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 자, 해면이 들어와서 제방을 쌓았으면, 여기는 안 넘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이쪽이 안쪽,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제방의 양 어깨, 제방의 양 어깨 중에 바깥쪽 어깨.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뻐. 5개. 5개니까 문제 내기가 딱 좋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딱 좋단 말이에요.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절토 나오면 절상, 상단부. 해면,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수. 제방이 있었죠? 제방이 있으면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저쪽, 바다 쪽, 바깥쪽, 제방의 어깨 부분. 여기를 경계로 지상 경계 잡습니다. 그럼 이 지상 경계를 잡아가지고 담장이나 표지나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설치된 걸 사진 찍어놔. 사진 찍어놔요. 그 사진 찍어 놓는 게 사진 파일이야. 자, 이게 뭐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거는 언제 작성하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기 때문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면 또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다른 장부예요. 이걸 가지고 싹 바꿔놓으면 또 그럴 거 하고 또 넘어간다고요. 실제로 2번이나 출제했어요. 이거. 그렇죠? 지상 경계를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좌표는 안 들어가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땅값 비싼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중에 수학 시간. 그 동네에서 따로 작성하는, 일부 지역에만 작성하는 장부가 있다라고 했죠. 좌표 쓰는 거. 2개가 비슷해 보이죠. 완전 다른 장부예요. 이거는 지적 공부에서 봤죠. 지적 공부기 때문에 열람시켜줘. 등본도 띄워줘. 근데 이거는 함부로 막 안 보여줘요. 그 2개는 완전 성질이 다른 장부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이제 몇 년째 시험에 나왔는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뭐 등록하냐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자, 잘 보세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소재, 지번. 자,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장부상 지목도 있고, 실제 지목도 있습니다. 지목을 꼼꼼하게 실제와 장부상 지목을 다 써요. 물론 같긴 하겠지만, 혹시 좀 다르더라도 다 쓰게 있어요. 지목. 자, 조심하실 게, 여기는 면적은 공식적으로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견본에는 면적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규정상 면적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출제를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면적은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면적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하게 해놨어. 그래서 좀 규정상 없기 때문에 면적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여기 무슨 토지 소유자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소유자 이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나왔죠? 자, 면적 없고요. 경계 대신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러니까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바닥에 찍어놓고 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위치 설명도. 거기 찾아가는 방법이지, 이제. 거기 가려면 이렇게 가라고 그려놓은 거. 여기야, 라고 위치.
보면 그 종류가, 그 표지 말뚝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 이거 맞죠? 사진 찍어놨어? 사진 있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개발된 지역이라면, 좌표 등록부가 시행된 지역이라면 그때는 좌표도 좀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 사항에 대해서 출제한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했는데, 이것도 한 번에 금방 안 외우죠. 차근차근 외우되 오늘은 사진 찍어놨다 요건 알아야지. 자, 지상 경계점을 설치해 놓고 사진 찍어놨다. 사진 파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파악한다.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작성되는데, 그 말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높낮이가 없으면 중하, 있으면 하단부, 절토나면 상단부, 해면에 접하면 최대 만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방이 낮다 그러면 사람이 육지에 있잖아요. 바다 쪽을 바라볼 때 바깥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어깨. 이렇게 해서 5가지 지상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왔다. 경계. 그죠? 그럼 얘네들 측량해서 도면에 그려 넣는다. 그래서요, 이게 경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암소리 안 하면 도면의 경계예요. 그냥 경계는 도면상 경계고, 자, 방금 설명드린 건 지상 경계 설명한 겁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얘도 좀 넘어가고. 자, 이제 면적 얘기로 넘어갈게요. 면적. 자, 면적은 수평면삭 넓이를 말한다. 수평면삭. 이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평면 면적만 봐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쳤을 때 수평 면적을 보는 거지. 경사 면적을 다 보면 너무 넓잖아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수평 면적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면상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경사진, 굴곡진 토지를 할지라도 입체 표면 면적 등록한 게 아니라 수평면상 넓이를 등록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다음 면적의 단위는요. 자, 예전에는 몇 평 썼었어요. 몇 평 썼었는데 안 써. 지금은 제곱미터로 딱 정해놨습니다. 법에다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게 돼 있고요. 보통은 1제곱미터, 또 좀 비싼 땅은 0.1제곱미터 이렇게 2가지 종류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고, 암소리 안 하면 1제곱미터 단위다. 근데 뭔가 좀 개발되고 땅값 비싼 동네다라고 하면 0.1제곱미터 단위로도 쓴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단위는 평 안 쓰고 제곱미터 쓴다. 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면적을 측정할 때, 자, 면적을 측정할 때, 자, 2가지 보세요. 아까 제가 미술 시간이 있었고 수학 시간이 있었고 그랬죠.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죠? 미술 시간 그림 그리는 지역이죠. 그러면 그림 그리는 지역, 지적도나 임야도 지역이죠. 자, 그 동네는 도면이 있으면 그 안에 토지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려져 있는 토지의 면적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기계가 필요해. 그 기계가 전자 면적 측정 기계. 이거 가지고 도면상 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자, 경계점 좌표 수치지. 좌표 수치. 숫자로 정해져서 등록이 이미 돼 있으면 그 숫자 바로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기계가 필요 없고 계산법. 그래서 이거는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거는 전자 면적 측정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 낼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에서는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OX 그러면 X가 됩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진짜 그래도 돼요. 속으면 안 돼. 자,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랬죠? 자, 미술 시간에는 기계가 필요하다. 미술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계산이 못한다. 기계 필요하다. 근데 좌표, 수학 시간에 좌표에 숫자가 있다. 그럼 계산해라. 숫자 있으니 계산해라. 이렇게 2개 짝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나중에 지문 한번 제가 장난쳐서 한번 낼 거예요. 2개 쫙 바꿔가지고 그림이 있으면 기계가 필요하다. 숫자가 있으면 계산해라.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면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면적이라는 건 측량을 해야 돼요. 제가 세부적으로 한 필지 세부적인 한 필지 측량을 하고 나면 그 측량에 따라서 자, 면적이 한 필지마다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 8가지가 있단 말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그럼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분할 측량, 또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 측량. 자, 경계 또는 면적 정정할 때 정정 측량. 도시 개발할 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도시 개발할 때, 이때는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는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됩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돼요. 자, 도시 개발을 하면 그 동네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얘네들은요, 정정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분할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그러면 돼요. 신규 등록 측량, 복구 측량 이러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측량에 따라서 면적을 새로 측량하는 겁니다. 그 동네 개발 다 했잖아요. 개발했으면 면적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줄 반듯반듯하게 새로 개발됐으니까. 옛날에는 시골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로 이쁘게 개발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정리돼가지고 뭐 그 동네 완전 신시가지가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개발됐다 그러면 면적 다 새로 정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은 자, 미술 시간이니까 수학 시간이니까 당연히 수학 시간이죠. 정밀도가 높은 땅값 비싼 지역에서 활용하는 측량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조심하실 게 현경이가 나와요. 현경이.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경계만 복원한다. 건축물의 현황만 지금 보자. 위치만 보자. 이런 측량인데요.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여기 보세요.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에서 면적 측정이 수반될 때 이때는 면적 측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면적 측정을 해야 된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 면적 측정 대상이 되냐? 자, 얘네들은 다 면적 측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도 면적 측정 수반이 된다면 이것도 면적 측정,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여기 수반된단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이나 현황 측량이 나오면 뒤에 수반이란 말이 붙었냐 안 붙었냐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함정이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엔 잘 안 나왔는데 이것도 교재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현경이는 조심해야 된다. 수반이라고 써있냐 안 써있냐에 따라서 면적 측정 대상이 되냐 안 되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개발하면 확정 측량이라는 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면적 측정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외우시란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외우란 소리가 아닙니다. 일단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용어가 좀 다르다. 도시 개발하면 확정 측량, 경계점을 복원하면 경계 복원 측량, 건축물의 현황을 좀 보자 이럴 때 현황 측량. 이렇게 측량 세 가지 이름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다음 주에 측량부에 또 나와요. 그때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놓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못 알아듣거나 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갈 거예요. 이런 측량을 하면 면적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면적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시험에는 사실상 이게 나옵니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게 나오죠. 그게 합병하고 지목 변경. 이게 그냥 답이에요. 나머지 방금 현경이는 면적 측정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라 했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수반되는 경우라고 나오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보다도 주로 합병과 지목 변경. 합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두 필지인데 한 필지로 합치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200제곱미터, 여기 100제곱미터 합치면 300,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할 필요 없다고. 그거예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은 용도만 바뀐 거지 면적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겁니다. 두 가지. 나머지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합병과 지목 변경 나오면 거의 그냥 답이에요. 면적 얘기해서. 답. 정답. 그냥. 자, 이 정도 면적 봤고요. 자, 면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끝수 처리하는 걸 지금 배울 겁니다. 자, 끝수 처리. 여기 보시면 끝수 처리. 자,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자, 원칙적으로는요, 1제곱미터 기간이에요. 자,
0.1제곱미터가 최소 면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좀 땅값 비싼데 축척이 커. 자, 600분의 1은 제일 축척이 큰 겁니다. 600분의 1이거나 또 경계점 좌표 등록 비행적 이거 수학 시간이에요. 그럼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비싼 지역이면 더 세부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0.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됐어요? 자, 잘 보세요. 600분의 1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1제곱미터를 최소로 한다. 그럼 틀리겠죠? 이 동네는 0.1제곱미터를 최소로 한다. 됐죠?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따지면 1제곱미터를 최소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1제곱미터보다 작은 숫자가 있다 그러면 1로 간다. 0.1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 0.1로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원칙은 1이 원칙이고 예외는 0.1이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1과 0.1 구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출제자들이 원칙을 내겠어요? 예외를 내겠어요? 당연히 예외를 내려고 그러죠. 예외를 내려고 그러면 600분의 1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척이 600분의 1 지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1이 기준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일반 지역이냐 비싼 지역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제 비싼 지역이다. 이거 출제하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보세요. 최소 면적이 0.1이야. 0.1. 최소 면적이 0.1이야. 근데 그것보다 작은 숫자 0.05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에 대해서 보통은 4, 4, 5입 반올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올림 하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면적 얘기입니다. 면적. 빠르지 않죠? 최대한 천천히 하는데 조금 당황하면 좀 빠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교재 그대로 보시면서 하니까 뭐 급하게 필기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이해 안 되시면 우리 밴드 댓글이나 아니면 1대1 대화 같은 거 열려 있으니까 그걸로 질문하세요.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 질문 받으려고 일부러 개통해 놓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걸로 문자를 보내셔도 되니까 다 받아드릴 테니까 받아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질문하시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항상 이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 제가 알아야 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뭐 떠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난 이게 궁금해요. 난 이건 어떻게 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서로 저도 더 연구해서 더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어져요. 맞죠? 네. 그래서 교재 이거 펴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니까 이대로 갈 거니까요. 자, 이 동네에 만약에 동네가 600분의 1 지역이래. 자, 600분의 1 지역이래. 그러면 그 동네 최소 면적이 0.1제곱미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필지를 측량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토지대장에다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냐? 123으로 끊을 거냐? 124로 끊을 거냐? 123.4로 끊을 거냐? 123.5로 끊을 거냐? 123.45를 다 쓸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자, 이해됐어요? 근데 최소 면적은 뭐라 그랬어요? 0.1이라 그랬지. 그럼 최소 면적 단위를 끊으려면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일반 지역이다 그러면 123에서 끊어야 돼요. 일반 지역. 1의 자리니까. 근데 지금은 0.1이 기준이니까 여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 뒷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올릴 거냐? 버릴 거냐? 요거를 이제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5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반올림 그러면 5, 6, 7, 8, 9를 다 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1, 2, 3, 4 버리고 5, 6, 7, 8, 9 올리면 5개 올라가고 4개 버리게 돼요. 이러면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세 가지로 끊습니다. 0.05죠. 0.05. 0.05잖아요. 0.05보다 작아. 미만이야. 그럼 얘네들은 다 버립니다. 버리면 자 123.4로 끊어요. 여기 보시면 자 4, 5, 4, 4, 4, 4 돼 있고 6, 7, 8, 9 있죠? 그럼 0.05보다 크잖아요. 이거 올려. 그래서 123.5. 이거는 문제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뻔하니까. 그죠? 근데 달라지는 게 이겁니다. 이게 달라져요. 자, 얘가 달라져요. 자, 이럴 때는 5로 끊으면요. 이게 반반으로 나눠야 돼요. 뭘 나누냐? 그 5에 바로 앞자리 숫자를 봐야 돼. 바로 앞자리 숫자를 우리 법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0.1 기준이잖아요. 그죠? 0.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가 있다. 짝수. 지금 4니까 짝수잖아요. 이럴 때는 0.5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앞에가 홀수가 붙었다라고 하면 0.05를 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5일 때를 또 풀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5일 때 다 5죠. 5가 돼 있을 때, 자, 앞에가 0이나 짝수면 5를 어떻게 해라? 짝수면 버려라. 라고 했고요. 자, 홀수면 올려라. 라고 했죠. 그러면 짝수일 때는, 짝수는 5를 버리니까 123.2. 자, 짝수일 때는 버리니까 123.4. 짝수면 5 버리니까 123.6. 자, 짝수면 123.8. 자, 짝수. 됐죠? 근데 문제는 홀수면 어떻게 하냐? 홀수면 올리라 그랬어요. 앞에 1, 홀수죠? 홀수면 올려. 그럼 123.2. 자, 홀수 올려. 123.4. 자, 홀수 올려. 123.6. 자, 홀수 7 올려. 123.8 이렇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만 남는다? 짝수만 남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가 0이나 짝수면 5를 버리고, 자, 앞에가 홀수가 나왔다 그러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줍니다. 복잡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뭐가 좋다? 짝수가 좋다. 끝. 자, 우리는 항상 짝수에 맞춘다. 짝수에 맞춘다요. 자, 구하고자 하는 자리가 몇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소수점 한 자리다. 그러면 4네, 짝수네, 버려. 됐죠? 예. 짝수면 버려. 짝수면 버려. 그냥 6 떨어지고, 8 떨어지죠. 앞에 홀수야. 자, 홀수는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 홀수는 싫어하니까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 그래서 올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다? 짝수가 좋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로 옵니다. 여기 보시면 0.1 기준이죠? 0.1 기준. 자, 도시 개발이 됐다더라. 600분의 1이더라. 0.1이다. 나머지 다 1이에요. 1. 요 0.1이에요. 0.05 미만이면 버리고. 4, 3, 2, 1 버리고. 6, 7, 8, 9 올리고. 자, 문제는 딱 5로 떨어졌으면 바로 앞자리 숫자가 0짝수면 버리고. 앞자리 숫자가 홀수면 올린다. 자, 우리는 뭘 좋아한다? 짝수를 좋아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짝수. 자, 이거는 짝수 홀수 안 따져요. 그냥 가는 거고요. 요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네, 이렇게 해서 요 표를 다 외우실 게 아니라, 자, 요거 보시고 짝수가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짝수대로 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면적까지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적 공부 얘기 조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끝낼게요. 요거 확인 한번 할까요? 여기 문제. 여기 보시면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이게 지적법이죠. 지적법령상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인데 한 필지 면적이 0.050이었대. 자, 0.050이면 이거는 사실 0.1보다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소 면적 쓰는 거죠. 0.1 끝.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자, 이렇게 600분의 1이면 0.1 최소다. 이것만 알면 골라낼 수 있죠. 이거를 또 이제 뭐 배웠다고 또 여기다가 또 줄 긋고 5네 짝수네 버려 0 이럴 수도 없잖아요.
0을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최소 면적은 써줘야 되는 거니까. 뭐 답에도 0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0.1제곱미터가 이제 답이 되는 것이었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연습. 자, 우리 교재에 학습 체크 좀 보실게요. 자, 도로, 국어 등 도제, 절토 나왔는데 절토 나오면 상단부죠. 절상, 상단부 이렇게 되죠.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합병을 할 때는 자 면적을 정해야 됩니다. 자, 분할할 때 면적 정해요. 합병할 때 면적 정해요. 당연히 분할할 때 면적을 정하고요. 합병할 때는 그냥 단순 합산하면 되니까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새로 측량을 하는 경우는 분할만 됩니다. 합병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분할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뭐 잡종이라니 뭐 아까 한 거고, 이것도 한 거고. 자, 넘어갑시다. 저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이거 좀 보고 가야 되겠어요. 자, 펴보세요. 자, 여기 우리 교재 51페이지죠. 자, 51페이지에 요거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에 경계점을 등록하고 사진 찍어온다 그랬지. 그럼 뭐가 들어가요? 사진 파일이 들어간다 그랬죠. 사진 파일. 뭐 제조 연월일 이런 걸 일은 없잖아요. 그다음 17번 보십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한 필지가 134.65래. 자, 134.65래. 134.65면, 자, 6으로 끊어야죠.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면 0.1제곱미터가 최소잖아요. 그럼 134.6으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뒤에 5가 있더래. 그 앞에 6이 짝수잖아요. 짝수는 좋아해 싫어해. 짝수를 좋아하니까 이 5를 올려버리면 7이 되니까 홀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5를 어떻게 해요? 버려줘야 되죠. 버리면 뭐가 된다? 자, 134.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좀만 더. 정신 차려요. 자,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자, 19번 보세요. 19번. 600분의 1 지역과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자,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2번. 자, 좀만 더. 자,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서 한 필지가 132.55래. 자, 132.55래. 그러면 여기서는 132.5로 끊어야 되잖아요. 5.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니까. 그죠? 그럼 뒤에는 5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를 봐야지. 앞에 5는 홀수죠. 홀수는 좋아해, 싫어해. 홀수 싫어하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올려서 짝수로 만들면 132. 뭐가 돼요? 6이 되는 거지. 6. 그렇죠? 132.6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6. 그래서 우리는 홀수가 좋다, 짝수가 좋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하네.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믿으세요. 자, 600분의 1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면 0.1을 최소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끊어줘야 된다. 그 뒤에 끝수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32.54는 어떻게 할까? 4는 어떻게 해요? 4는 뭐 버리는 거지, 그죠? 이건 뭐 보나마나 4, 3, 2, 1은 버리는 거니까 132.5로 가는 거고요. 자, 132.5, 6은 어떻게 할까? 6이면 어떻게 해? 올리는 거지 뭐. 자, 132.6으로 올리는 거지. 6이니까 하나 올려서 6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5일 때는 앞에를 봐야 되겠죠? 앞에를 봐가지고 앞에가 홀수니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32.45가 나왔다. 45다. 45. 그러면 5가 나왔고 여기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앞에가 짝수지. 짝수면 짝수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5를 버리려고 했어요. 버리면 어떻게 돼? 132.4가 된 거야. 됐어요? 모르겠으면 됐어.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또 할 거니까 막 당황하고 그러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까지 등록상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얘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지적 공부는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포인트 몇 개만 딱딱 찍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지적 공부에서 자, 먼저 52페이지를 보시면, 자, 52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구, 대직번 등록부까지가 대장. 이 네 개를 대장이라고 하고요. 도면이 두 개 있어서 원래 지적도 임야도인데 거기다가 좌표 등록부까지 넓게 보면 도면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대장과 도면이 있고 다 합쳐서 모든 장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장부에 무슨 동 몇 번지가 안 써있으면 땅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부에는 소재, 지번이 다 들어있다.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유번호라는 것도 있는데 고유번호라는 거는 너무 긴 숫자이기 때문에 도면은 못 들어가고 다른 장부에 다 들어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지목은요 정식 명칭으로 토지 임야대장에 쓴다 그랬어요. 근데 약식 부호로 지적도 임야대 쓴다 그랬죠. 축척도 요렇게만 들어갑니다. 딴 데는 축척이 더 들어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토지대장 아까 견본 보실 때 면적 써 있는 거 확인하셨더랬어요. 경계는 직선으로 그린다 그랬죠? 직선은 도면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 정도는 외우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근차근 또 암기를 할 건데, 자, 오늘은 거리. 일부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 거리가 지적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좀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자, 지적 공부 중에서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었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를 정보처리 시스템까지 저장된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지적 공부라고 얘기한다. 또 얘기했죠. 자, 기타 장부들이 있어요. 무슨 뭐 일람도니, 색임표니, 뭐 결번대장 이거는 별도로 보조 장부이지 지적 공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명확하게 외워놓으시면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넌 지적 공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 자체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 일람도에 견본을 해놨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은요. 우리 1912년 일제시대죠. 1918년 일제시대죠. 일제시대가 1910년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1912년 초기에 일단 토지조사를 했는데 토지조사를 전국을 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 땅값 되는데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다 먼저 일부 한 거지. 그래서 처음 만든 게 토지대장이고 나머지는 뭐 땅값도 없고 산이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측량하고 해가지고 뒷마무리 나중에 한 게 임야 조사를 해가지고 임야대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를 두 개로 만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토지를 이중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먼저 조사, 좀 더 자세히 조사한 게 토지대장. 그다음에 나중에 대충 땜빵한 게 임야대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대장을 요즘 또 개발한 부분이 또 있지. 그 개발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추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야대장 부분도 빨리빨리 이제 토지대장 쪽으로 넘어와야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등록 전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전환. 자, 이런 식으로 장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모양은 다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근데 자, 차이점이 뭐가 있었죠? 차이점이 뭐가 있었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차이점. 임야대장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이런 거 배웠어요. 오늘 배운 거죠. 지번에 산자 붙이는 건 임야대장일 때예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면 맞잖아요. 특히 지목 쓸 때는 정식 명칭으로 쓰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지목 과수원, 27번째 지목 묘지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견본 볼까요? 자, 견본 보시면 다음 페이지 아까 봤던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지목 전 이렇게 지목이 써져 있잖아요. 면적 써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거기다가 고유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4157010100 써 있으면 이 경기도 김포시 부편동이요. 1 써 있으면 이게 토지대장 등록지라는 소리고 0600 이게 600번지라는 소리죠. 뒤에는 부번 없으니까 0000이요. 0600 600번지예요. 축척도 나와 있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아까 본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오재입니다. 오재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자,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가 지금 나와 있죠. 이 토지대장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바로 옆에 페이지에 여러분 임야대장 보이시죠? 임야대장에는 여기 숫자 앞에 산이 붙었다. 기억나시죠? 산 붙었고요. 여기 고유번호에 여기 이자가 붙어 있죠? 이자. 요게 이자가 붙었으면 임야대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까지가 소재. 자, 지번. 자, 그 동네는 축척이 되게 작아. 6천이야, 6천. 6천분의 1입니다. 6천분의 1. 그다음에 토지 표시로 지목, 면적 써 있죠. 그다음에 사유가 옛날에 분할이 한번 됐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김철수 씨가 정환이한테 2018년 11월 1일 날 이전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임야 대장을 구경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는 소유자가 둘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지분 쓰는 거. 이 지분 쓰려고 만든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 보면 자, 현본이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에 지분이 나왔죠. 지분이 나와 있는 게 이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근데 요거를 자, 샥 발전시켜서 만든 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추가로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추가로 세 가지. 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또 대지권의 비율, 또 건물 명칭 요 세 가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요 세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이름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바뀝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거의 같아요. 여기도 뭐 지분 표시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 세 가지는 추가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볼까요? 자,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 건물 명칭, 전유무 건물 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죠?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지분이 중요하다. 지분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 대지권 등록부엔 지분도 있지만 대지권 비율, 그죠? 그다음에 건물 명칭, 전유무 건물 표시 이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다음 자, 기본석 계속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있잖아요. 지적도는요. 일반 지역 지적도가 있고 일반 지역. 보통의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도 써 있으면 도로고요. 구 써 있으면 국어입니다. 국어. 오늘 국어 배웠죠?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 국어. 구 써 있으면 국어예요. 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따로 임야도가 그려져 있을 것이다를 표시한 거예요. 지금은 지적도니까 이쪽까지만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임야도는 조금 대충 그려가지고 따로 임야도 그려놨다라는 표시를 산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건 지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게 지적도인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임야도도 있고요. 임야도에는 뭐가 붙었냐? 산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기역, 니은. 이 땅이 너무 작아. 기역, 니은 해놓고 여기다 기역은 산 26의 1번지 임이다. 니은은 산 29의 1번지 임이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작게 표시된 데는 이 지번 지목을 못 쓰기 때문에 따로 표시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적도 중에서도 개발이 된 지역은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죠? 그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막 써 있잖아요. 거리가 써 있고, 그죠? 이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동네는 개발이 된 지역이니까, 그죠? 도시 개발이 쫙 이쁘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요.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자, 64페이지죠. 6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 내의 지적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온다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완전히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자, 제명의 끝에 좌표라고 적어놨었죠. 이거를 수치라고 적는다 X, 좌표라고 표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를 좌표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거리를 몇 센티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좀 전에 거리 막 써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 방금 다 보신 거죠? 이 내용들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기타 우리 등록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이제 다음 달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시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특징이 자, 미술 시간에 비해서는 정밀성이 높다. 근데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미술 시간이다, 수학 시간이다. 수학 시간이니까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정밀도는 높다. 그죠? 자, 정밀도 높으니까 비용이 쌀 리가 없잖아요. 비싸다. 이렇게 되죠. 비싸니까 일부 지역에만 두고 있다라고 했었죠. 일부 지역. 그 일부 지역이 어디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 게 아니라 도시 개발. 그 동네 땅값이 올라갔겠죠. 그 동네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그 동네 축적을 변경해서 더 정밀한 측량을 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만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특히 좌표하고 부호 및 부호도.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부호 및 부호도. 그죠? 여기 일부러 제가 부호도를 뺐는데 여기 이제 부호도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실제로 떼어보면 안 써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호도라고 얘기합니다. 부호도. 자, 이게 뭐라고요? 부호 및 부호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 이런 게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X, Y 해서 좌표가 하나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 봤고요. 자, 이런 지적 공부를 자, 이제 누가 관리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자, 지적 공부. 이제 등록사항이 쭉 나올 건데 이건 이제 다 암기하고 나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68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68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예제로 28에 나온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에요. 이 동네 지역 공부에 토지 등록에서 틀린 거 그랬죠? 그럼 이 동네는 땅값이 비싼 동네란 말이에요. 땅값이 비싼 동네에서는 자, 제명 앞에 끝에 제명 끝에 틀렸어. 제명 끝에 그죠? 수치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지. 이 두 가지가 틀렸어요. 자, 요거 1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다 미술 시간이요, 수학 시간이요. 수학 시간이면 좌표 면적 계산법. 그렇죠? 확정 측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0.1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오른쪽 아래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놨다. 다 맞죠. 그래서 1번만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다.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학습 체크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여기로 갑니다. 요 그림을 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요 그림. 자, 여기서 지적 공부예요. 종이로 된 거 7가지와 컴퓨터로 된 거 1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컴퓨터. 자, 종이로 된 건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소관청.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장관이 관리한다 그러면 안 돼. 장관은요, 컴퓨터로 된 거를 복제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날아가면 백업해 놓는 거지. 그 백업이라는 게 혹시 이게 멸실 훼손됐을 때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복제해 놓은 사람이 장관입니다.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관은 복구 자료만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컴퓨터로 된 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존하고 종이로 된 지적 서고면 종이책 들어가 있는 창고잖아요. 서고에서 보관되고 있는 건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이는 소관청, 컴퓨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종이로 된 거는요, 복제를 못해요. 종이로 된 거 복제하려면 난리 나, 복사하느라고. 그래서 종이로 된 거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혹시 모르면 위험할 때는 들고 나와라. 위험할 때. 들고 나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난리 났다.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 바로 위에 사람이 승인해줬다. 이건. 여기서 또 장관이 승인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이걸 들고 나올 수 있다. 2가지예요. 자, 근데 컴퓨터로 된 거 있잖아요. 컴퓨터로 된 거, 이거는요, 예전에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장관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었다가 삭제됐어요. 삭제되고 자 이거는 들고 나오지 말고 복사를 하나 더 떠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자 누가 복사하냐 그러면 장관이 복사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적 공부는 종이와 컴퓨터로 나눠서 종이는 예외적으로 반출한다. 윗사람 물어보고. 자 컴퓨터는 반출하지 말고 하나 더 만든다. 장관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랑 구별하실 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게 나왔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장부요. 종합적으로. 근데 지적 공부는 토지만 얘기합니다. 지적, 토지. 근데 부동산은 토지에 대한 얘기와 건물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하는 별도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따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날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다 컴퓨터로 만들었겠죠. 컴퓨터 장부를. 종이 장부가 아니야. 최근에 만들었어. 컴퓨터 장부. 그러면 이거는 반출 규정 대신에 복제 관리 규정을 줬어요. 컴퓨터는 복제해놔라. 반출하면 고장나. 복제해놔라. 그 누가? 자,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소관청. 장관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장관한테 함부로 맡기겠어요? 안 되겠어. 그것도 소관청. 다 소관청한테 관리도 맡기고 복제 관리도 맡긴 겁니다. 자, 두 개의 장부 비교하세요. 지적 공부가 원체 정통 장부예요. 예. 그리고 이건 날리면 나중에 만든 거예요. 예. 부동산 지적 공부, 토지 공부 싸잡아서. 그래서 제일 만만한 소관청한테 관리와 복제 관리를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지적 공부는 종이는 소관청, 컴퓨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종이는 반출, 컴퓨터는 복제. 자, 이때 복제 관리는 장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이 구조를 머릿속에 좀 짜놔야 됩니다. 1월달 가면 얘네들의 이제 제가 빵꾸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빵꾸를 보면서 여기 뭐 들어가지 눈으로 계속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법에서 어떻게 써놨나 볼 거예요. 자,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시장, 군수구청장 청사에 지적 서고. 안 외워도 서고 그러면 종이지 뭐,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영구 보존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출이 금지입니다. 근데 예외적 반출이 있죠? 예외적 반출이 천재지변 났다. 그 다음에 위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럴 때만 반출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 이제 지적 서고 설치 기준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뭐 바깥쪽 문, 안쪽 문 한번 나온 지 재작년에 뭐 65% 뭐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뭐 이런 게 주변에 떴는데 이런 거 몰라도 답 맞출 수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놨던 거니까 그냥 심심하면 보세요. 뭐 쥐 문제라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나왔었어요. 그죠? 쥐와 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요 안쪽 바깥쪽을 바꿔서 이제 질문을 한번 냈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적 서고는 잘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죠. 자, 컴퓨터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되 복제 관리는 장관이 한다. 복제 관리 장관. 자, 뭐 열람 뭐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거고요. 자, 또 넘어가면 자, 복구. 자, 복구. 오늘 복구 얘기만 좀 하고 끝낼게요, 이제. 복구라는 건 이게 날아간 거예요. 소관청이 서고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날아간 거지. 날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소관청이. 정보 처리된 컴퓨터로 된 건 누가 관리하냐?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멸실 훼손된 거를 살려보는 겁니다. 당시 자료를 가지고 복원한다. 이게 복구입니다. 복구. 자, 복구를 누가 하냐라고 물어보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정보 처리된 거는 누가 복구하냐?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복구한다. 근데 복구하려고 그러면 복구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복구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 복구 자료가 자, 그게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와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가 있어요. 자, 근데 소유자는 권리 문제죠. 권리는 권등기, 소유권은 등기부. 자, 등기부를 가지고 복원을 하게 돼 있고요.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구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복제. 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서 있잖아요. 복제는 누가 해놨죠?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를 해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복구 자료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요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복구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또 그거 가지고 필요하면 측량도 하고 그 측량한 면적을 가지고 사전 개시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까지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복구를 하게 돼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요. 자, 출제 포인트가 여기 초가 있거든요. 초가 요거 하고요. 15일 이상 요 두 가지만 좀 봐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시험 직전 가서 계속 연습하면서 어떻게 장난칠 건지 습득을 시켜드릴 겁니다. 어쨌든 복구 절차가 있는데 일단 초과하고 15일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오늘 진도는 자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자 핵심 체크 문제만 몇 문제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핵심 체크.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말을 좀 빨리 했네요.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눈으로 쭉 읽으세요. 도면에는 소재 있죠? 지번 있죠? 소재 지번은 다 있어야 돼요. 소재 지번 없으면 안 되지. 지목도 있었어요. 도면에. 지목이 있었어요. 근데 면적이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어요. 당연히 경계가 있죠. 왜? 도면에 선 그려져 있는 선도 있고 다 경계예요. 경계. 그 경계 등록되지만 도면에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없었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경계, 좌표에 의해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포인트, 거리. 거리는, 자, 모든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이에요. 자,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가 있으니까 계산했잖아요.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도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2번이다. 자, 6번 눈으로 쭉 읽으세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싼 지역, 땅값 비싼 지역. 자, 그 동네 지적도 제명. 자, 끝에 수치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는다. 아무것도 아니죠. 좌표.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정보 처리 시스템 딱 보는 순간 종이에요, 컴퓨터요? 당연히 컴퓨터죠. 컴퓨터. 자, 요거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하는 게 장관일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일까? 자, 장관은 복제한다 그랬잖아요. 복제만 장관이 해. 기본 관리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복제 관리까지 나와야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영구 보존하게 돼 있어요. 3번, 자, 복구 자료 조사, 자, 복구 측량 완료돼서 복구할 때 사전에 게시한다 그랬죠? 자,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 이상. 15일 이상. 이 절차 또 나중에 천천히 외울 겁니다. 자, 다음, 자, 지적소관청 장관 선택하는 거죠.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얘기예요, 토지 건물 둘 다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부동산, 종합, 토지 건물 둘 다죠. 요거는 나중에 날림으로 만들었으니까 장관까지 가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관리는 다 누가 해야 된다?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도 하고 복제 관리도 하고 전부 다 소관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와 복제 관리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말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자, 오늘 5주차 지적법 앞부분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지적법 뒷부분 마무리할 거고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제가 한 3시간 정도 예비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역시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학원에서 제 이 자리에서 가등기 특강 할 건데요. 요번에 잡은 테마가 뭐냐면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가처분 등기, 가등기 다르거든. 근데 가자가 들어가니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를 비교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강으로 무료 강의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오실 수 없으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한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라이브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 들어오시면 좋겠고, 만약에 못 들어오시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나 회사 유튜브 채널에 그날 강의를 올려놓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날 가등기 부분은 그 강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좀 힘드시더라도 라이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